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지메의 경매 칼럼에 있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나왔었습니다. 조금 몇 년 전이긴 한데 경매 물건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9명이 들어왔었고요. 91.72% 4.3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낙찰되었죠. 이 물건은 고양시에 있는 53평형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고양시다 보니까 53평형 아파트도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이게 지금 그 부동산 대책 발표되기 전이니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감정가 4.7억짜리니까 뭐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그리고 나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을 텐데요. 대출은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로 했을 경우 대출되는 금액 뭐 요즘 뭐 DTI나 LTV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을 때 대출이 된 금액과 그다음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즘엔 낙찰가 80%보다는 매매로 대출되는 그 DTI 규제되는 그 금액으로 대출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 4.3억이니까 당시에는 70%가 대출됐었거든요. 70%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4.30억이냐 약 3.2억 정도 대출이 가능했을 거고 현찰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낙찰자가 많이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무리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53평 고양시 아파트를 오래 유지하고 싶었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기한 후 납부입니다. 기한 후 납부는 할 수 있죠. 다음 낙찰기일 3일 전까지 납부를 한다면 기한 후 납부가 가능한데 기한 후 납부라고 해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다시피 2015년도부터 기한 후 납부 이자가 15%를 한항이 되기 때문에 15% 적용을 합니다. 15%. 그래서 일일 계산을 해서 15% 계산하기 때문에 4억 3천 4억 3,110만 원이 낙찰됐으므로 여기서 입찰 보증금 빼고요. 입찰 보증금 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5% 때리고 기한 후 납부를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58일이 지난 후에 납부를 했는데요. 58일이 지난 후니까 58일 곱하기 360으로 나누면 약 949만 원이 추가로 납부한 겁니다. 낙찰을 4.3억에 받았는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예요? 4.4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많이 무리를 하고 있죠. 2등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을 잡았는데요. 근저당을 여기 뭐 신기하시죠? 신기하죠. 대입업체에서 근저당을 잡았는데 채권 최고액이 6억입니다. 6억. 이 물건 감정가가 4억 7천인데 채권 최고액이 6억입니다. 6억. 도대체 얼마를 대출했길래 이 채권 최고 6억이 나올까요? 보통 요즘에 그 대출을 받게 되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출 금액이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얼마를 채권 최고로 잡죠? 120%인 3억 6천만 원을 잡죠? 3억 6천만 원. 보통 이 정도가 많이 잡는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얼마를 빌렸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못하겠지만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했는지 확인해보면, 청구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즉, 3억 7천만 원을 빌리고 얼마를 잡았어요? 채권 최고액을 6억을 잡은 거죠. 이게 대부업체는 그냥 자기들 마음입니다. 이거, 규칙에 120%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크게 잡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또 특히 뭐가 문제가 되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자가 우리가 아는 상식을 훨씬 초월할 겁니다. 은행 이자야 요즘 뭐 3%대가 나오지만 만약에 연체를 하게 되면 지금 좀 조정이 뭐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뭐 15%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이자가 15%였습니다. 근데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을까요? 과연 몇 프로였을까요? 이건 뭐 엄청났겠죠. 대출이자가. 저는 모릅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대부업체에서 안 빌려봐서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대부업체가 그 이자가 되면서 그 이자가 계속 얼마까지 쌓이겠어요. 6억까지 쌓이진 않죠. 어차피 물건의 감정가가 이미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쌓이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까지 이자가 쌓일 때까지 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밑에 다시 쌓았네요. 경매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매 청구액 3억 7천인데요. 감정가가 4억 8천에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3억 7천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4억 8천이니까 벌써 이게 4억 8천이 시세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시세라고 한다면 차이가 1억 1천만 원 차이 나고 있죠. 그 차이가 전부 다 채권 최고액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유가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당 선에서 이자가 풀로 다 찼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업체는 경매로 넘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게 하겠죠. 낙찰이 된다면 그 이자를 좀 받지 못하니까요. 굉장한 대부업체에서는 대출 이자도 많이 받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채권 최고액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부동산이 최근에 폭등한 시절에 만약에 이것까지 적용을 했다면 대부업체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부업체가 굉장히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로. 이처럼 투자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너무 끝까지 끌어당겨서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에 초점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투자에 성공하는 방식은 적당한 이득, 너무 무리한 이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잃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지 않은 투자가 좀 더 나은 투자가 아닐까. 너무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하이 리스크에서 돈 많이 벌자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리스크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하이 리턴처럼 손해를 많이 보면 자본금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쌓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적당한 수익으로 불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항상 물건을 분석할 때도 이 물건으로 대박이 난다라는 물건 분석보다는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날 수 있다 이보다는 이게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지키는 투자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글을 보시게 되면, 또는 제 유튜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유용성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지키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